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요 교재 있잖아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3 이 교재를 지금 제가 빠르게 완강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거예요. 수업은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무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 학원이 주교재가 이게 주교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 교재가 좀 쉬운 교재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비교적 쉬운 교재이기도 하고, 교재의 역할을, 그러니까 교재 역할이 원래 이제 학습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렵게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학습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강의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교재는 아니지만 이 1학년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빨리 마치는 데는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소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응용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완강을 해가지고 올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걸로 수업을 하지 않지만 학생들 중에는 요 교재로 수업이 필요하거나 자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스스로 참고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상은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저희 학원 학생들이죠.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수업이 좀 진도가 빠르다 그래가지고 복습이 필요하다. 근데 학원 분위기상 그렇게 말을 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데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 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학생이 어딨냐 막 이러지 마세요. 뭐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적당히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했던 학생이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조금 그 실제적인 잠시만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인터넷 강의를 이용을 하더라도 다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도 인터넷 강의를 2번 돌려봤는데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처음부터까지 막 완강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보기도 하고 배속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제 자기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자기 활용하는 방식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제안을 하거나 어떻게 해라 이렇게 권유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찾으시면 돼요. 그게 정답일 거예요. 시간 지나서 보면은 자, 일단은 그 교재 이걸 수업을 이제 무상으로 올린다 말씀드렸는데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보고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무슨 최고의 강의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동기부여는 가능해요. 학생에게. 그리고 저는 그거를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저한테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강의를 보고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아무도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그래야 자기 지식이 늘어나고 자기의 이 언변도 늘어나고 논리력도 상승하는 거고 문제풀이, 이 적용 능력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는 거지 뭔가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자,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공부를 하는 학생들 위주로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완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완성된 강의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는 요거 이제 유료 강의가 있어요. 뭐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회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메가스터디인가요? 하여간에 그쪽에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약간 요약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책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단원 한번 펴보실까요? 고등학교 수학 요약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건데 이미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복습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크게 이제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1학년 1학기께 그 1학년 1학기 거를 여기다 그 단원을 적을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다 나오나요? 네, 나오죠. 네. 첫 번째가 다항식 단원이고, 두 번째가 장부등식 단원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죠.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다항식 단원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게 그 도형의 방정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좌표 평면에다가 문자화식 식을 쓰고 그 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것들이 다항식이 되게 많아요. 다항식이 많아가지고 얘를 많이 배우는 거고, 특히 제가 이걸 색깔 잠깐만요. 다항식은 사실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연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연산. 근데 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사칙 연산이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더하기, 빼기 여기까지 이제 중1 때 많이 공부를 했다고 봐주시면 돼요. 곱하기도 좀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곱하기도 있고, 이 세 개까지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학년별로 계속 배워요. 분배 법칙을 많이 배우는 데가 중2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나누기를 언제부터 하냐면요. 나누기는 일단은 그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다항식 나누기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인수분해라고 부르는데, 그 인수분해 되는 경우들을 특정 경우들을 공부를 하는 거고, 나누기를 일단 그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언제 하냐? 저게 이제 고1 때 하는 거죠. 자, 고1 때 이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특히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다항식을 B로 나눌 거예요. A를 B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몫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문자 한 개짜리 다항식이라고 보고, bx라는 다항식을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유일하게 하나의 형태로 정해질 건데, 자, 요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지면 일단 이 관계식 자체는 항등식으로 봐주셔야 돼요. 항등식. 나누기를 해가지고 이 몫이랑 나머지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항등식을 쓰고, 항등식 조건들을,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조건 맞춰줘야죠. 얘들 다항식이니까 차수랑 배수를 다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상수항까지. 상수항. 이 세 가지를 다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고, 처음에 그 13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은 이것들은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앞에 읽어봐 주세요. 이 정도는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 하면은 혼자 공부하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모르겠다 하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자, 일단은 12페이지, 13페이지 쭉 문제 풀어봐 주시면 돼요. 동료한끼리 계산해라 이거예요.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더 이상 제가 뭐 풀이를 하진 않고, 밑에 있는 문제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제가 필수예제 1번에 2번 자, 요런 거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2B 마이너스 4C. 다음에 ABC 위에 주어져 있죠. 그 식을 주어져 있는데 얘는 나중에 보고, 이게 일종의 치환 개념이죠, 수학에서.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B랑 B를 먼저 계산할 수 있게 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플러스 12C. 끝이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 부분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이제 넘어갈게요. 15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지수법칙, 자연수 범위에서의 지수법칙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얘가 분배 법칙이거든요. 이것도
곱하기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2학년 때. 이 정도까지도 사실은 읽어봐 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지수법칙 증명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의에 의한 증명이라고 해요. 정의에 의한 증명. 무슨 말이냐면은 증명이 뭐 따로 특별하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명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증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스스로 읽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17페이지를 봐주실까요? 곱셈 공식. 네,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합시다. 자, 제가 이 부분에다가 다시 이제 지우고선 쓸게요. 제가 개발 다 했고. 안 나온다. 자, 나오나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과에 왜 나오냐 이게 조금 더 나오긴 하죠. 일단은 중학교 때 이걸 다 공부한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거 교재로 말고요. 중학교 교재로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뭐 좀 더 이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죠. 이제 너희는 고등학생이야 이러면서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a 플러스 b의 그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죠. 이거 완전제곱식이라고 해요. 그 완전제곱식을 보는데 저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겠죠. 앞에 있는 a 플러스 b가 뒤에 있는 a항과 뒤에 있는 b항에 차례차례 분배가 되면은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a 플러스 b의 b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분배법칙을 다 적용을 해주겠죠. 분배법칙 적용을 해줘서 하다 보면 a제곱이랑 b제곱항이 나오는 다음에요. 여기 지금 a랑 b, b랑 a 동류항으로 들어가야죠. 2ab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를 분배법칙을 통해서 저희 흔히 학생들이 노가다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증명 또는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저걸 나중에 경우의 수, 조합이랑 연결 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제곱을 할 때 결국에는 저기서 저희가 그 분배법칙 적용하는 게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그 괄호의 개수만큼 괄호의 개수 안에서 어떤 항을 선택을 하고 그게 나머지 괄호에 있는 모든 항과 다 곱하기 경우를 갖게 돼요. 그죠? 약간 괄호가 두 개 있으니까 각 괄호별로 두 개씩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약간 두 개 곱하기 두 개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되겠죠. 약간 저거를 동류항을 무시하고선 전개를 했을 때는 항의 계산 개수가 4개가 돼야 돼요. 약간 그 모든 4개, 그냥 쭉 풀어헤친 각각의 항의 개수는 모두 1이거든요. 약간 숫자가 다 1이라고 친다면, 개수가 다 1이라 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했을 때, 완전 제곱식 계산했을 때 나오는 항들의 전체 개수의 총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2의 제곱이라고 해야겠죠. 2의 제곱.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이라고 해야겠죠. 경우의 수 개수만큼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항식 전개의 개수가 전개될 때의 그 분배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은 일단 곱셈 공식에서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로 전개하는 거랑 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그 내용은 문제는 나중에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다항식 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그 노가다로 분배 법칙을 하는 것보다 다루려고 해야 돼. 계속 그냥 전개해가지고 막 풀어 헤쳐라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고 그 묶음별로 봐야 되고 또 묶음을 미리 예상하면서 전개를 해야 되고 또 거꾸로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 움직여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 바쁘게 움직이는 단원이다 이러면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곱셈 공식의 그 17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빼고 외우고 뭐 물론 학교마다 일반고에서 이제 많이 생략하고 하긴 하는데 수능이 안 나온다고. 자기가 이제 목표가 높은 사람이면은 다 공부하세요. 네. 자, 이 곱셈 공식 적용해가지고 19페이지에 문제 막 18, 19페이지에 문제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잘 봐주시면 돼요. 특히 뭐 따로 이제 예시 들어드릴게. 19페이지 18번 문제. 그 중에서 이제 뭐랄까요? 5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5번.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문제를 쓸 게 아니고 공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x-a 어차피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제가 풀어드린다고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저렇게 푸는 사람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조금 익숙해질 수 있을 뿐, 현실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할 뿐, 그런 거죠. 제가 풀이를 보여주긴 할 건데 많이 보여주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직접 해보세요. 그게 가장 빨라요. 자, 이런 거를 전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이제 보세요. 경우의 수.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분류와 세기. 옛날 말로 분할과 세기인데, 분류와 세기를 좀 해보시면은 처음에 문자가 3개 곱해지는 항이 있을 거고, 문자가 2개 곱해지는 항이 있을 거고, 변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라기보다는 변수가 1개 곱해지는 항, 안 곱해지는 항, 다른 말로 상수항, 이렇게. x 세제곱을 만들려면은 각 괄호에서 x를 하나씩 뽑아줘야 돼요. 경우의 수가 가능한 적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가 그냥 1이죠. 개수는 1입니다. 1. 개수가 1이다. 옆에다가 그냥 완성된 항을 쓸게요. 1 x 세제곱 이렇게. 1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은 3개의 괄호에서 2개의 괄호에서는 x를 뽑고 나머지 하나에서 상수를 뽑아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경우의 수가 3개죠. 그러니까 그리고 곱해지는 게 이제 1 마이너스 문자 마이너스 어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마이너스로 묶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이다. 이거를 막 그냥 전개를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로 하고 있으면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라고요.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문자를 하나만 뽑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괄호에서는 상수 2개를 뽑는데, 예를 들면은 조합을 공부를 한 경우는 사실 다 보이죠, 눈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겠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문자만 다 빼고 상수만 상수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해가지고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abc.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해가지고 전개를 해주시면은 선택적인 분배라고 제가 많이 부르죠. 분배 법칙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문제 풀기 위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전개를 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수업 시간에 다들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 생략을 할게요. 필수예제 5번을 잠깐 봐주시면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필수예제 5번. (20페이지)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가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그 맨 위에 있는 문제 보고서는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x제곱 플러스 x제곱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봤어요. 이거 전개를 하네요. 그러면은 뒤에서 상수항이 있어서 문제 풀 때 다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하여간에 이걸 전개를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3개 항을 다 전개를 하는, 총 9개의 항이 계산이 일어나는 그런 걸 전개를 하기보다 곱셈공식을 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주로 쓰는 곱셈공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x제곱하고 플러스 2, x제곱하고 플러스 2게 공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거를 치환을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2를 치환을 해서 식을 다시 써주셔도 되고, 그냥 치환 저거 안 써주셔도 돼요.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용어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영어로 substitution이거든요. 그냥 대입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대입이랑. 그래가 저거는 사실은
풀이법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x랑 y가 같다 그랬어요. x 플러스 g랑 y 플러스 g는 왜 같죠? 그러면은 x가 y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y를 치환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요거 무슨 뭐 풀이법이에요? 무슨 저거 정리가 있어요? 등식의 성질이라고 중학교 때 뭐 배우는데 등식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뭐 성립한다. 이거 지금 그 뭐 공리로 막 잡혀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치환의 원리라고 그냥 불러요. 치환의 원리. 치환의 원리. 이거는 무슨 풀이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전개를 하는데 x제곱 플러스 2는 x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전개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저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눈에 보이면은 빨리 해요. 그냥 아셨죠? 안 보이면은 계속 해야죠.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거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저게 치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뇌가 발달하는 거를 이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저게 나중에는 안 해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풀이법이라고 잡아가지고 항상 문제를 저렇게만 풀고 내 생각도 저 수준까지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암산이 가능하면 암산할 수 있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를 대입을 해가지고 전개를 해주시면은 여기다 쓸게요. x 4제곱 자리에 맞춰서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x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0x 제곱. 여기서 이제 x 4제곱 자 이거는 x 4제곱은 그대로 두고 세제곱하면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마이너스 7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항이 여기 2개 플러스 14x 제곱 1차 항이 여기서 나오죠.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 플러스 4가 돼요. 자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곱셈공식의 변형을 한번 봐주실게요. 21쪽. 자, 그 곱셈공식을 제가 앞에서 다 외우시라고, 다 외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능에 다 나오는 건 아니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집들하고 사설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오죠.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그게 사실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곱셈공식보다 곱셈공식 변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누가 그렇게 원초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문제들이. 그러면 다 풀지 애들. 곱셈공식 변형으로 주로 물어보게 될 거고 특히 이제 수능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까지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학년 때 모의고사에는 지금 그 21쪽에서 대체적으로 1, 2, 3, 4, 5, 6 1, 2, 3, 4, 5, 6 조금 더 추리면은 5번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모의고사에는 나오는 건 다 풀 수 있어요. 일단은 진짜 알맹이만 뽑아달라 이러면은 1, 2, 3번 1, 2, 3, 4번 정도까지만 5번도 포함시켜야죠. 1, 2, 3, 4, 5, 6 그러니까 저기 2번, 4번, 6번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약간 나온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또 안 나온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1번하고 3번하고 1번, 3번, 5번이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수능 때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1번하고 5번은 못 쓰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게 막 발로 풀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그 다음 23페이지로 가주셔서 문제의 그 23쪽의 필수예제 7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거는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아니 몇 개만 풀게요. 문제 나오는 거 뒤에서 문제 풀 때 쓸게요. 얘들 필수 예제에 있는 것들은 풀이가 다 있어가지고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7번 예제 필수 예제 7번이요. 자 이거 제가 좀 변형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 들어본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 식에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저거 이제 방정식으로 보실 수 있죠. 방정식이죠. 근데 이거 x가 0 들어가면은 해가 안 된다고요? 1은 0이 아니니까.
대입을 해보시면은 1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아니다. 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저 방정식에서 x는 0이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x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겠죠? 그냥 막 나눠보시는데 사람들이 원래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니라는 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나눠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은 1이에요. 근데 이제 뭐 원래 이제 a 플러스 b가 딱 주어지고 뭐 k라 주어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얘를 구하려면은 이거 주고 얘 구하라고 치면은 a 플러스 b 완전제곱식에서 2ab를 빼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ab가 뭔지 알아요. ab가 a 플러스 b 뭔지 아니까요. 근데 ab가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둘이 곱하면은 여기 둘이 곱한 게 이제 ab인데 둘이 곱하게 되면은 1이잖아요. 문자가 없어지죠. 소거되죠. 약분돼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물어봤을 때 굳이 그 두 문자항의 곱의 값을 알 필요가 없겠죠. 값을 안다는 게 1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하라 이러면은 일단은 저 원리 그대로 빨간색 원리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식에서 플러스 하면 2가 나오잖아요. 2를 빼주시면 되겠죠. 빼가지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뭐가 될 거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1 빼기 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래놓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저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얘들아 원래 이제 그 숫자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복수수를 모르니까요. 호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막 이러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x가 실수일 때. 저거는 제가 다음 날에 한번 이렇게 그 녹화해서 올릴게요. 예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냥 저것만 주제로 해가지고 올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말을 하면서 근데 저거 봐라 이러면서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이거 x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x분의 1의 제곱 제곱하고 제곱 더했는데 마이너스 1이야. 음수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학생들한테 약간 이렇게 흘리는 거죠. 실수가 아닌 게 있어 이러면서. 아직 실수를 배울 단계가 아니고. 자, 이거는 뭐 학생들 자 넘어갑시다. 이제 24페이지 저는 이제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그 24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곱셈공식 변형 문제들을 외우라고 해요. 이거 잘 써줬으면 좋겠고 특히 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이가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단원부터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답의 문제집에 있는 건데, 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루트 3이라고 해요. 루트 3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에요. 1.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abc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미 문제 공부를 이미 한 학생들은 저거 딱 문제 보면은 저거 어디 문제집에 뭐예요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B로 시작하는 B로 시작하는 교재라든가 뭐 그 너무 유명한 교재 옛날부터 수로 시작한 수문천 그 교재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수치를 잘 봐주셔야 돼요. 공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때부터는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뭐 될 수가 없어요. 공식은 이제 껌인데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자동으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결론 나와야 돼요. 공식 잘 외우고 있으면. 왜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하는데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우리가 다항식을 다루게 되면은 이 묶음별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묶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제곱을 해주면 3이 되고 얘가 1이 돼요. 1. 그러면 2AB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값이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1. 자 1.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1.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공식을 다 외우고 있다면 곱셈 공식 변형까지 다 외우고 있다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얘랑 얘를 이제 가지고 와요. 이렇게 2분의 1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입니다. 요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변형으로 보면은 2분의 1 a 마이너스 b에 자, 제가 문제를 하나 안 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추가를 할게요. 자, 2분의 1하고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변형이 될 거예요. 또 문제집에 제가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문제집에 이렇게 써놓고서는 ABC를 구해라 할 때 실수 ABC에 대해서 대하여 ABC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수 ABC. 왜냐면은 실수 조건이 있어야 저희가 제곱 플러스 제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0이에요 지금 현재 값이.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개 더했을 때 최소값은 0이죠. 근데 저기 0이어야 돼. 저기 성립하려면은 각각이 0이어야 되겠죠? 0 더하기 0 더하기 0. 따라서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A랑 C도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A 플러스 C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다 A 넣게 되면은 A 하나가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A는 3분의 루트 3이다. ABC는 그럼 3분의 루트 3을 3번 곱한 거죠. 그래가지고 27분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약분하면은 5분의 루트 3 이렇게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조금 공식을 활용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단원에서는 제가 많은 지금 곱셈 공식까지는 많은 것들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필수예제 10번 같은 거는 3 빼기 2를 곱해주시면 3 빼기 2가 1이잖아요. 그냥 1을 곱하면 같은 값이죠. 근데 3 빼기 2를 곱해서 시계 형태를 바라봐 주시면은 합차공식을 연달아 쓸 수 있죠.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 이제 질문이 종종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기하를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해결책을 말씀드리면은 기하는 일단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인드를 먼저 일단 버려야 돼. 일단.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려고 해야 되고 자기가 발견하려고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 이렇게 그냥 딱 주저앉아버리면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발전도 없고. 네, 그냥 마냥 몸으로 부딪혀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배울 수 있으면 배우세요. 일단은 배우면 실력 늘어요. 실제로 공부를 또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하면은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그냥 보이기 시작하고 실력이 느니까 그거를 너무 장벽이 높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를 이제 딱 제한하지 말고 제한하는 게 그게 제일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려면은 그게 일단 없어야 돼. 자, 그럼 제가 오늘 곱셈 공식까지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설명이 다 됐거든요. 곱셈 공식 11번 문제만 풀까요? 연습 문제 나중에 풀려고 했는데 연습 문제 풀이하면서 갈게요. 일단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나눗셈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자 봅시다. 자, 이제 그 나눗셈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거 광고가 아니고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이제 잠시만요. 내가 수업 많이 한다고 이를 뿌리면 목이 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뿌렸는데 상쾌해. 코가 좀 뚫렸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다항식의 연산은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뭐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요, 나누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은 나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다 나누기를 할 때 보통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 그거 하면은 이제 세로셈을 배워야 돼요. 처음에 다항식 세로셈.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26페이지 밑에 어떤 다항식을 여기다 쓸게요. 어떤 다항식을 여기 나오죠? 어떤 다항식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몫이 있을 거고 qx, 나머지가 rx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다항식. 나누는 다항식. 몫이고 나머지. 몫을 영어로 쿠어테이션이라고 하니까 Q라고 쓰는 거고요. 쿠어테이션. 이 나머지는 remain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형태가 항상 유일하게 정해질 거고, 특히 이제 n차 다항식을, 아니 몇 차 다항식인지 모르겠지만 요 n차 다항식, 나누는 놈이 이 n차 다항식이라고 해볼게요. n차 다항식. n차 다항식은 세로셈 할 때도 보시겠지만 자기랑 똑같은 차수가 있을 때까지는 상수배 해가지고 그 최고차항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차 다항식은 일단은 나머지가 n차식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n차 다항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 rx는 최대 몇 차식? 최대 n-1차식. 이 정도 좀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저희가 몇 차식인지를 알아야 그 개수가 정해져가지고 미지수 개수를 몇 개 잡아야 되냐, 그러면 미지수 개수만큼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미지수 개수가 2개고 정보가 2개라는 말이 답이 하나로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답이 여러 개 있으면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미지수 개수만큼 정보가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이게 전략을 세우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 차수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다항식 단원에서는. 지금 뭐 예시를 하나 좀 적어드리면은 문제풀이 하면서 예시를 적을게요. 그 29페이지에 필수 예제, 이거는 있잖아요. 그 몇 없는 문제풀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 예제 12번에 한번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라. 여기 이제 최고차항 이제 곱해지는 몫의 최고차항 부분 2x가 들어서 곱해지면 2x 세제곱에 자리 맞춰줘요. 이렇게 4x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하면은 마이너스 9x 제곱에 마이너스 18이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13x 플러스 15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3x 플러스 15. 그래서 몫은 여기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되는 거죠. rx.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항등식을 이러한 항등식 요거를 잘 활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걸 한 번만 적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저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문제 쓸 필요 없는데, 저희가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항등식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등식 문제들이 원래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디다 써야되냐, 이거 여기다 쓸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마이너스 9고, 나머지가 여기 13x 플러스 15를 옆에다가 그래서 13x 플러스 15다. 그래서 여기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다.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최대 1차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지금 세로셈을 했잖아요. 세로셈. 여기 이제 세로셈 외웁니다. 세로셈.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꺾어가지고 하는 거. 나머지가 이제 없는 경우들이 나눠 떨어지는 경우들인데, 그러면 저희가 결국 나눠 떨어지면은 이게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나눠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지우고서 쓸게요. 나누기가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뒤에서 방부등식을 풀기 위해 다항 방부등식, 특히 대수 방부등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전범위에 걸쳐서 푸는 게 대수 방부등식인데 나누어 떨어져서 왜 그게 중요한 거냐? 나누어 떨어지면 일단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을 이제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좀 시간이 지난 학생들이라면은 저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같은 말이죠. 동치.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다. 그 다음에 나누는 다항식이 bx라고 지금 옆에 있는 걸로 이제 봐주세요. bx가 ax의 약수죠. 약수인데 약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수 정수론 용어고 자연수론 용어고 인수라고 해요. 인수. 약수랑 똑같은 뜻이에요. 인수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AX는 얘 식으로 쓰게 되면 BX, Q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0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BX 곱하기 QX로 인수가 분해가 돼 있잖아요.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AX는 BX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 된다. 인수로 갖는다. BX로 인수분해 된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저희가 인수분해에서는 0 나왔을 때 그럼 괄호별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서 해가 그만큼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괄호 개수만큼. 이해되셨죠? 거의 다 1차식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다 2차식 몇 개로 인수분해 되면은 3개로 인수분해 되면은 근이 3개라는 말이 아니고 하여간에 그 괄호 개수만큼 뭔가 따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중요하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가로셈을 하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나눠 떨어지는 게 지금 뭐 빨리 만들어야 되나? 자, x 세제곱 지금 인수분해를 단어는 아니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아이고 4제곱.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식을 저렇게 썼는데 저거를 이제 x-2로 나누래요. x-2로 나누라.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세로셈 해보시면 저거 나눠 떨어지거든요. 나눠 떨어져요. 이건 나눠 떨어진다는 건 이미 말씀드릴게요. 나누어 떨어진다. 저희 이거 보시는 분들은 빨리 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인수정리 쓰면은 2 들어가면 0 되니까 x-1을 인수로 맞겠죠. 그러니까 x-2로 나눠 떨어질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써주세요. 가로셈을 할게요. 가로셈. 최고차항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옆에 최고차항끼리 곱해져야 돼. x세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이 x로 x 4제곱 나누는 거 가능하잖아요. x 세제곱. 그럼 그 경우의 수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x 세제곱으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수 사실은 마찬가지 이유로 결정이 되거든요.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2. 근데 이걸 제가 나중에 지금 쓰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밑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2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와서 x 4제곱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둘이 분배돼서 나오는 게 결정되는 순간 얘도 분배가 일어나잖아.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줘야 되니까 플러스 2x 세제곱이 있으려면은 여기에 플러스 2x 제곱이 있어야 돼. 얘보다 차수하나 낮은 거. 얘가 분배가 되면서 2x 세제곱 나오면서 사라지게 해준다고요. 근데 다시 얘가 분배되면서 또 뭔가 만들죠. 마이너스 4x 제곱 만들죠.
저기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차항이 생겨버리면은 얘랑 분배되면서 2차항이 되니까 요 1차항에서 0이어야 돼. 0. 그대로 있으면 돼요. 1차항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상수항 플러스 2 나왔던 거 생각나시죠? 그거는 이제 얘를 만드는 방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원래 여기 1차항하고 얘가 곱해져가지고 나오는 거랑 얘랑 상수항이 곱해서 나오는 걸로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 0이죠. 1차항이. 근데 2x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분배돼서 나오는 게 2x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가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 2가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 2랑 똑같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결정되는 거를 확인만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마이너스 4 나오죠. 이렇게. 가로세 끝났어요. 이렇게. 그 나눠 떨어지는 경우는 저렇게 가로셈을 좀 해주셔야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어요. 가로셈 연습 좀 해주세요. 네, 계속 세로셈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조리체법이라는 걸 곧 배우는데 조리체법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긴 할 건데 좀 떼세요. 나중에 되면은 아시겠죠? 조리체법은 원래 그 1차식으로 개수가 1인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쓰는 거여서 생각보다 인수정리, 그러니까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인수정리 쓰면서 같이 쓰게 되는 건데 보통은 뭐 초반에만 좀 많이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헷갈릴 때 문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헷갈릴 때 그럴 때는 써주시면 되고요. 자, 가로셈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지금 31페이지로 가주시면은 조리제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목과 나머지의 변형 이렇게 있는데 30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필수 예제 13번까지는 세로셈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 목과 나머지의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건데 요거는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다항식 AX가 있는데 얘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항등식 표기를 쓰고 있죠. 이제 1단원에서 항등식 개념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항등식을 저희가 중1 때 뭐 배웠으니까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써주면은 이 AX를 2x-1로 2x-1이 아니라 2분의 1x-1로 그 나눴을 때 이제 뭐가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다항식하고 밑에 있는 다항식 가만히 보고 있으시면은 일단은 위에 있는 다항식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나오고 밑에도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얘 나머지 상수항 나오겠죠. 근데 위에 항등식을 저희가 변형을 했을 때 나머지 정리가 나누어주는 그 다항식이 딱 정해지면은 몫이랑 나머지가 하나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x-2분의 1x-1을 여기서 2분의 1을 곱한 거죠. 저 위에 있는 식을. 근데 이 위에 있는 식에 2분의 1을 곱하면은 얘도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니까 저 AX를 얘로 나눴을 때 관계식은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2를 곱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다 밑에다 풀이 쓰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x-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qx를 쓴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rx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그럼 요게 사실은 2분의 1 x-1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x-1로 저 ax를 나누게 되면은 몫이 얘가 나와줘야 되겠죠. 얘랑 얘 곱하고 rx 더해준 게 ax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2qx 몫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플러스 rx 나머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없죠. 그대로 그 다음에 몫이 바뀐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저렇게 쉽게는 안 나와요. 저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저 나누어주는 수가 원래 나누어주는 첫 번째 나누어주는 다항식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배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어떤 차수 변수가 더 곱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무슨 관계가 지어지거든 문제에서 또는 뭐 다항식 자체를 뭐 곱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항등식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적용 그대로 해주세요. 식을 쓰라고요. 항등식을 써서 저 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길라고 생각해가지고 학생들이 저거를 이제 곱해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차피 뒤에 연습 문제 풀 때 그런 문제 있을 거니까 그때 설명을 또 드릴게요. 얘의 결론은 일단은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했을 때
2분의 1-1로 나누게 되면은 나누는 게 지금 2분의 1배가 됐을 때 몫은 2배가 되죠. 몫이 2배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외우란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등식을 쓰고 분석을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리제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조리제법은 나누기의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이거는 거기 문제를 제가 세로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리제법 옆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이거는 이제 필수 예제 15번인데 여기다 넣자. 그래서 1번 3x 세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5를 x 플러스 2로 나눠주세요. 이게 했어요. 그러면은 3 조리제법 옆에다 같이 쓸게요. 3, 4 그 다음에 지금 3차 항, 2차 항, 1차 항 0이죠. 개수만 갖다 써주세요. 마이너스 5 상수 마이너스 5 부호도 같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저 나눠주는 1차식 있잖아요. 개수가 1인 1차식 걔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고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냐면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요? 먼저 곱한 다음에 3x 제곱을 곱한 다음에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빼잖아요. 빼가지고 최고차항을 초과하죠.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남게 돼요. 그 과정을 여기서는 3을 그대로 내린 다음에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을 하고 더하라고 해요. 그게 사실은 이 필요한 1차식의 개수가 1이니까 1차항의 개수 1이니까 3 그대로 곱해지는 거고 여기서 3 그대로 곱해지는 거고 마이너스로 들어갔으니까 사실 여기서 빼기라는 과정이 마이너스가 돼서 곱해져서 더해지는 과정이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뭘 곱해야 이제 나머지 요거를 없애줄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가 지금 나머지 쪽에 지금 들어가게 돼요 지금.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x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하면서 빼주면은 4x 마이너스 이거 상수 그대로 되겠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나머지는 아니니까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요 과정이 이제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곱해줘가지고 4라고 되고 둘이 더해주면은 4가 되죠. 이 과정 그 앞에 4가 나오는 과정이 이 과정과 똑같다. 이걸 한 번 더해주시면은 플러스 4 그러면은 4x 플러스 8 해가지고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2랑 4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 나오게 되고 둘이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3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머지이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상수로 나오죠. 나머지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게 몫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하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계산법이에요. 자, 1차식을 나눌 때 쓰는 거다. 근데 뭐 저게 계산법이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차피 연습만 스스로 하신 다음에 얘랑 관련된 유형 문제를 제가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풀어야 되고 설명하고 싶고 막 그렇긴 한데 이건 뭐 개념 원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연습 문제 풀이는 제가 전부 다 할 게 아니고 일부 좀 진행을 할 거니까 나머지는 꼭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